안녕하세요. 영유아 교수 학습 방법론 강의 교육학 박사 유근영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발문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로 했고요. 발문의 유형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떤 질문이라든가 또 발문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이제 확산적인 발문들을 유형하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서 이렇게 그 질문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역시도 이제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영유아를 위한 발문과 적극적인 경청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발문의 조건, 발문의 조건과 바람직한 발문을 위한 오늘 챕터 7에서 7-2는요, 영유아를 위한 발문과 이제 적극적인 경청에서 발문의 조건과 바람직한 발문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사의 발문은요, 유아에게 지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고요, 유아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어,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적절한 발문은요, 어, 영유아가 학습할 방향과 내용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이거 참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뭐 어떤 교수를 하는데 아이들이 뭔가 흥미를 유발하지 않으면 그 수업이 진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영유아들은. 뭔가 아이들은 재미도 있어야 되고 뭔가 아이들에게는 흥미가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런 어떤 사고들을, 이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 경험을 확장시켜서 수업을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한다라는 것이 적절한 발문의 조건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 그래서 이런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하게 이끌어 나가면 그런 수업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요. 또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수업들을 흥미있어 하면서 몰입하게 되고 또 그리 몰입해서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엇인가 사고하게 되면서 배워나가고 또 생활이나 어떤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인지 발달이라든가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또 너무 상세한 질문을 한다든가 또 정답에 대한 요구를 막 또 모호하게 막연한 답을 요구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아의 흥미를 유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유아의 사고를 자극하고 역동적인 수업이 진행되기 위한 발문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영유아 사고를 역동적인 수업으로 진행되기 위한 발문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획한 수업 목표를 고려한 발문이죠.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발문. 막연한 생각 가지고 묻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고 방향의 어떤 제시할 수 있는 발문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발문하는 조건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 인지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뭔가 다시 어떤 새로운 사고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인지적인 갈등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발문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인지적인 자극을 주면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한 탐구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은요, 특히 탐구에 대한 거 굉장히 관찰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탐구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어떤 선생님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성취감을 느낄 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의 느낌은 그 큰 성취감과 자존감을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또한 도입과 또 마무리로 전개되는 수업 진행에 따른 적절한 발문이 필요하고요.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발문이어야 되겠죠. 막 너무 어려운 말을 쓰면서 또 너무 또 영어라든가 또 외래어를 또 사용하는 그런 발문은 사실 아이들에게 맞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발문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바람직한 어떤 발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하여서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발문 기술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그 앞전의 시간에 계속 제가 연습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자꾸 확산적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발문들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문들을 해보라는 이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나와오지를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기초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에 맞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또 그런 발문 기술들을 자꾸 향상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 어떤 계획이나 또, 또 어떤 발문하기라든가 발문 평가하기 이런 것들을 어떤 과정을 제가 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3단계의 과정을 제시하면 그런 것들이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해서 반성적인 사고를 가짐으로 인해서 바람직한 발문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계획하고 보고 발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를 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제시하는데요. 처음에 발문 1단계로는 발문 계획하고 발문 계획 이게 그림이 보이죠? 발문 계획하고 발문하기 하고 발문 평가하기 이렇게 발문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뭐 시험 문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에 뭐 채워넣기라든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자, 발문의 조건에서 이제 우리가 3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문을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문이 수업 목표와 관련이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 목적을 확인한 뒤에 적절한 순서로 발문을 조직하고 논리적인 계열을 만든 시 이제 계획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로는 발문학인데요. 교사는 수업 중에 이제 자신이 계획한 목적과 의도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발문을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유형들을 생각하면서 발문을 활용하면서 유아의 인지 수준을 고려해서 구체적이고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고 이거 말씀드렸어요. 외래어라든가 어려운 용어를 단어를 선택하면은 아이들이 알아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발달에 맞는 언어들을 선택을 해서 용어들을 사용하고 명확하게 발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추론적,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를 증가시키고 교사 중심이 아닌 그런 교사가 중심적인 어떤 교수가 아니고 유아가 자신감을 가지고서 반응할 수 있, 발문 후에는 몇 초? 3초 이상 하나, 둘, 셋 하고 선생님이 막 급한 선생님들은요 계속 거기에 뭔가 질문하면 뭔가 대꾸가 일어날 때까지 막 다고치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여유를 갖고 3초 이상 기다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요. 발문 평가학인데요. 교사는 자신의 교수 행위나 상황을 뒤돌아보면서 수업 중에 했던 발문과 발문 상황을 반성해야 돼. 반성적 사고를 가져야 되면서 반성해서 발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면 한 3년 정도 되니까 저희도 교사 선생님들이 말투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그전에 했던 경험들이 있는 선생님들이지만 다른 데서 그런 어떤 발문이라든가 이런 언어적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반성이나 평가를 해본 적이 없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언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적하기보단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아이에게 어떤 발문들을 하고 또 아이의 격려라든가 또 언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조금 지도를 해주고 또 이렇게 평가해 주니까
지금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아이에게 응원도 주고 또 가끔가다 이런 새로운 질문들을 주면서 타고의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이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내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발문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겠지만 조금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발문하는 습관들을 기를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이렇게 질문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교수 행위 이제 발문 이렇게 평가하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발문에 대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발문을 위한 전략이 있는데요. 어, 교사는 적절한 발문을 통해서 유아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아들이 적극적인 응답을 하게 해서 학습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사고 수준을 좀 높여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따라서 전략을 가지고 발문을 한다면 수업의 질이 아무래도 향상이 되겠지요. 그런 향상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사의 발문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발문의 의도와 또 목적을 분명히 결정한 뒤에 적합한 발문의 수준이나 유형을 선택해서 유아들에게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고 또 유아가 영유아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제공한 뒤에 그 반응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교사의 발문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적합한 발문의 수준이나 유행을 선택해서 그래서 유아에게 구체적으로 발문해서 그 다음에 유아가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에 그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효과적인 발문을 위해 이제 우리가 지금 다음과 같은 어떤 발문 전략을 제시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폐쇄형보다 개방적이고 확산적인 질문. 자, 폐쇄라는 거는 뭐 아니요, 예, 이런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개방적이고 확산적인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어떻게 변할까? 이 색깔과 색깔이 합하면 어떤 색으로 변해질까? 라든가 이렇게 뭔가 아이들에게 폐쇄가 아닌 그래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폐쇄형보다는 개방적이고 뭔가 사고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확산적인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의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문. 너무 의도적으로 드러나면 굉장히 우습잖아요. 그런데 교사는 유아의 상호작용 전에 내용에 맞는 발문 내용을 준비하지만 사실 실제 수업에서는 영유아의 반응에 따라서 흐름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했던 수업대로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들을 진행하려고 15분짜리 수업을 내용을 짰단 말이에요. 그럼 막상 가면 그날의 아이의 기분이라든가 그날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뭐 건강 상태라든가 또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아이들의 감정 기복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들었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뭔가 아이가 집중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다른 아이들과 장난을 친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의 반응과 흐름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제 수업에 적절하게 이렇게 적응을 할 수는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계획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도한 바를 드러내면서 발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교사의 의도가 너무 드러났을 때는요, 유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는 교사의 의도에 뭔가 부합한 그런 교사가 원하는 답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유아가 자신의 유능성을 발견하여서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발문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의도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내용이 명확한 질문이에요. 교사가 명료하고 또 정확하게 질문하지 않고서 모호한 질문들을 하면 유아는 굉장히 이제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변에 굉장히 혼란을 느껴서 이런저런 주저리 막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을 막 아이들이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유아는 어 이렇게 유아가 이제 질문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음성과 억양. 선생님 여러분들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발표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어떤 친구들은 뭐 입도 뻥끗 안 하면서 그냥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너무 들리지 않게 억양도 예를 들면 적절한 음성과 억양, 유아의 반응에 대한 표현과 확인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읽는다면 아마 온라인 수업 하다가 여러분들 막 펜 던지고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억양을 조금 준다든가 또 강조를 한다든가 또 숨을 한 박자 쉰다든가 또 한번으로는 가끔가다 침 삼키는 소리도 들린다든가 좀 뭔가 이렇게 그 교수님의 어떤 억양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지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뭔가 나올 것 같으면 좀 집중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 온라인 수업이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해야지, 이 얼굴 안 보고서 뭔가 사고작용이 없으니까, 저도 일방적인 강의가 이렇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보통 이게 교사 교육이라든가 직무 교육 뭐 이런 걸 워낙 몇 년 이상을 해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뭐 200명씩, 300명씩 막 이렇게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만 벌써 15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강의를. 그러면은 30명씩, 40명씩 있을 때도 있고 뭐 15명에서 18명씩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과 소통했을 때에 다양한 의견들과 질문들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사고들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여기 이 교재에서 드러나지 않은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온라인 강의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뭐 이렇게 뭐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지만 적절한 음성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얘기를 할 때 억양이 조금 이렇게 잠잠한다든가 제가 온라인 하면 굉장히 사실 힘들거든요. 이게 뭐 억양을 뭔가 사람의 앞에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 반응 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막 목소리도 다 쉬고 또 음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반복이 되고 뭔가 내가 이야기할 것들을 자꾸 놓칠 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 이런 음성이나 억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사투리를 쓰지 않아서 또 잘 들린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보고 또 사투리를 조금 더 적게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정확하고 또박한 단어를 사용한다든가 또 음성도 높낮이를 조금 이렇게 억양들을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높였다 내렸다 하면서. 근데 제가 한번 예로 방송국에서 한번 예전에 이제 라디오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어떤 그런 잠깐의 토크를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PD가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게 해달라고 경상도 사투리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투리를 쓸 줄 알아야죠. 그래서 억양만 약간 그랬니? 잘했어.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이런 음향과 음색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청취자들이라든가 아니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클라이언트들하고 만났을 때 타이పు사의 어떤 믿음이 갈 수 있는 음향, 정말 이분이면은 정말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에 찬 억양이라든가 그다음에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있을 때 좀 그런 훈련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딴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다섯 번째로는 유아의 반응에 대한 부연과 확인. 자, 요거는 이제 유아의 발문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이야기한 내용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반응을 정리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발문할 때 너무 많은 질문을 하거나 유아가 이제 왜 그런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왜?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뭔가 폐쇄적인 질문만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유아들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킬 뿐더러 활동이나 추론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피하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왜라는 발문을 할 때는 어려운 개념을 언어화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한 질문하는 어떤 정보를 얻는 데 유용한 예나 아니요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색이니? 등과 같은 어떤 폐쇄적인 질문을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폐쇄적인 질문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에서 요거 살펴봤는데 여태까지 이제 바람직한 발문 전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교사는 발문할 때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유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허용되었다는 얘기 있죠. 어, 허용된다. 그래서 이제 허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아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선생님이 너무 단호하거나 뭔가 거기에 허용되지 못하고서는 뭔가 폐쇄적이고 통제를 한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은 따뜻해야 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발문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발문 후에는 영유아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라. 아까 몇 초라고 했어요? 3초 이상 주라고 얘기했죠. 발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한 가지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을 왜, 뭐 했냐, 피설적인 질문까지 섞어가면서 계속 아이에게 뭔가 다그치듯이 질문을 하면 아이는 흥미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리고 적절한 발음과 억양으로 발문을 한다. 그 다음에 발문 후에 유아의 반응을 민감하게, 선생님은 항상 민감하라 했어요. 반응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민감하게 들어주고 유아의 반응이 정확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경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준다.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가 자신감 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교사는 비언어적으로 반응을 해준다.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라든가 아니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준다든가 눈을 찡긋 한번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비언어적인 반응을 해주기도 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해주고 와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됐구나. 그렇다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발문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유아의 반응을 확인해서 유아의 의도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발문을 확장해야 된다. 사고를 키우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바람직한 질문 팁이 하나 있어요. 정리정돈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발문을 할 때 혼자서 정리정돈을 하겠니? 아니면 좀 도와줄까? 이렇게 좀 바람직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이 자동차를 물에 넣으면 가라앉을 것 같니? 라는 발문에 이 자동차를 물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니? 라는 개방성 있는 발문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문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전에는 그런 발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경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교사와 영유아가 신뢰로운 어떤 관계 속에서 활동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는 영유아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줌으로써 교사가 영유아에 관심이 있으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게 무엇이냐? 수동적 경청에 비해서 생산적인 측면이 강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영적 경청으로 이제 되기도 하는데요. 청자가 들을 것을 화자에게 되돌려 반영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염려나 감정을 재진술하고 타당하여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경청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 경청에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의 사용 방법으로는요, 영유아가 느끼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적극적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통해서 유아가 또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파악하고 이야기하도 이끌어주는 것이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적극적인 경청을 다음과 같이 방법을 제가 이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영유아가 느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이 아팠겠구나 라든가 이렇게 공감해 주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이제 영유아가 그 감정을 왜 느꼈는지 질문하기보다는 또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걸까? 아까 같이 속상했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분 좋아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라든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또 확장을 시켜가는 거죠. 공감해주고 또 그 질문을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영유아에게 해결 방법을 강제로 제시하지 않고서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 강제로 선생님이 그럼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럼 선생님이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뭔가 기회들을 또 주는 거예요. 아이가 싸웠다면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어떤 놀이를 다시 이렇게 선생님이 조정해 준다든가, 아니 이것도 같이 함께 해보지 않으려나고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게끔 해결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적극적인 경청은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이 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적극적인 경청 시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교사들이 적극적 경청을 할 때 영유아에게 지나친 어떤 조언이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유아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문제를 이제 교사 앞에서 해결해 주는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교사는 적극적 경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를 해야 돼요. 적극적인 경청은 유아에게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 해석이 제대로 이해된 것인지 좀 확인해야 되고요. 유아의 감정과 정확한 의사소통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영화에 대한 어떤 반응적인 경청을 위해 영화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주목을 해야 돼요. 소리라든가 끙끙거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 비언어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아이가 뭐 괴로워하듯이 뭐 비튼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게 경청을 해주기 위한 좀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더라도 교사가 어떤 어떤 그런 반응적인 경청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영적 경청은 사회나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따라서 왜냐하면 사회와 가정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우선이라는 거죠.
여기서 효과적인 칭찬을 위한 팁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여기 교과 과목에서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어떤 일반적인 칭찬보다는 좀 구체적인 칭찬으로. 음.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적극적인 경청의 사용에 주의할 점에서 보면 효과적인 칭찬의 팁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자면, 조금 더 구체적인 칭찬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칭찬. 그냥 일반적인 칭찬보다는, 잘했어, 잘했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훌륭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노력한 것을 열심히 정리했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우리 교실이 깨끗해졌네. 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칭찬으로 해주는 것이 팁이고요. 평가하기와 인정하기에서는요, 새를 잘 그렸구나 하고 선생님이 그림을 보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와 인정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로 새를 칠칠했구나. 뭔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인정해주면서, 뭔가 아이가 그렸을 때 그림으로 그냥 새를 그렸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로 새를 그렸을 때 선생님이 어떤 거기에 대한 반응과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유아와 비교한 칭찬과 성장과 발달을 평가하는 칭찬, 성장과 발달을 평가하는 칭찬. 네가 제일 빠르구나. 이렇게 어떤 다른 어떤 유아와 비교하는 것처럼 이제 네가 제일 빠르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했더니 지난번보다 훨씬 빨리 달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아이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칭찬했기 때문에 아이가 더 훨씬 더 뭔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도 빨리 열게 되고 또 그거에 맞는 수업에 참여하는 수업 참여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과 또 경청의 사용,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론적인 수업들을 좀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영유아 교수 학습 방법의 실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등원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유아의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라든가 자유놀이 유아와 영아의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소집단의 활동, 그다음에 실내 활동,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실기를 조금 더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선은 다음 주까지도 비대면이라 하면 저는 이제 PPT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이제 이 실기 수업을 약간 이제 이론화해서 여러분들의 강의로 또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주쯤이면 저희가 조금 더 완화됐으면 좋겠네요. 어찌됐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전파력이 좀 떨어지면, 여러분 거 비대면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으로 조금 만나서 실기도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그리고 3학년들은 얼굴도 못 봤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밴드에서 개인적으로 톡을 하면 제가 굉장히 바빠요, 사실은. 바쁘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일일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양한 여러분들 하고 31명 중에 몇 명이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면 제가 업무에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 업무를 조금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답변을 못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질문을 주면 다른 학우들이 질문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답변을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밴드에다가 여러분들 글쓰기에 올려놓으세요. 교수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교재를 그러니까 그 교구 만들기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야 됩니까? 사실 제가 안내는 다 했잖아요. 그쵸? 안내를 다 해놨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글을 만들어서 발표를 어떻게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궁금한 점 이제 만들다가 어떻게 만들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또 번영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든가 기타 등등의 좀 질문들이 있으면 밴드에 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질문에 대한 건 31명이 다 볼 수 30명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주면은 전체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톡은 조금만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문은 밴드에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영화의 일상생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